올해 최고의 기대작 캡틴 아메리카 11호의 개봉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아이언맨 팀과 캡틴 아메리카 팀, 과연 그 승부는 어느 쪽의 승리로 끝나게 될까요? 오늘은 지금까지 마블의 영화들과 11호 예고편을 바탕으로 두 팀의 전력을 비교해보겠습니다. You chose the wrong side. 첫 번째 대결은 슈퍼파워 없이도 어벤져스의 중심에 자리 잡은 두 히어로입니다. 먼저 아이언맨 팀 블랙 위도우인데요. 블랙 위도우는 슈퍼파워는 없지만 어릴 적부터 스파이로 훈련되면서 각종 무술과 무기에 능하고 독특한 여러 전투 장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대1 대전 격투 기술로만 본다면 캡틴과 윈터 솔저에 이어서 MCU 3대 싸움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블랙 위도우와 대적하는 캡틴 팀의 상대는 호크아이입니다. 둘 다 쉴드의 에이전트라는 공통점이나 둘 사이의 각별한 관계를 생각하면 누가 봐도 숙명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호크아이의 최대 장점은 백발백중 명중력을 자랑하는 활솜씨와 현란한 기능을 탑재한 특수한 활입니다. 호크아이 역시 뛰어난 6탄전을 보여주긴 하지만 지난 어벤져스 1편에서 블랙 위도우에게 한번 패했던 걸 감안하면 1대1 대전으로는 블랙 위도우가 약간 우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호크아이는 예전부터 전투에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지원 사격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거리에서 다른 멤버들의 지원 사격을 하는 쪽을 선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예고편에서도 앤트맨이 호크아이 화살을 타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도 최후의 순간에는 블랙 위도우와의 접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We're still friends, right? Depends on how hard you hit me. 이번에는 슈퍼파워는 없지만 기계발로 승부하는 두 군인의 대결, 워머신과 펠콘입니다. 워머신은 기본적으로 화력이 강화된 아이언맨 수트이기 때문에 팀 아이언맨 멤버 중에서 가장 공격형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깨에 장착된 미니건과 로켓포가 큰 위력을 발휘하는데요. 힘과 화력에서는 펠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지만 무한정 탄약을 공급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단시간에 승부를 봐야 하는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펠콘은 상대적으로 워머신보다는 숙련된 무술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머신 수트의 압도적인 파워와 화력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둘 다 공중전을 주력으로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화려한 공중전이 예상되고요. 워머신이 화력을 퍼붓고 펠콘이 재치있게 피해가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이 전투의 관건은 제트 추진뿐만 아니라 날개를 이용하면서 좀 더 탄력 있는 비행이 가능한 펠콘이 워머신의 공격을 어떻게 피하고 반격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Captain America. Mr. Lang. 이번에는 마블의 두 곤충 사나이 스파이더맨과 앤트맨의 대결입니다. Wow, this is awesome. Captain America. I know you too. You're great. 일단 앤트맨의 작아지고 커지는 파워는 지난 앤트맨 영화에서 그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입증됐었고요. 1대1 컴뱃에서도 밀리지 않는 앤트맨의 무술 실력이나 수트를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능력도 정상궤도에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좀 더 발전된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수트가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추가된 능력이 있는지도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의 경우는 뛰어난 반사신경과 빠른 스피드, 초인적인 힘이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파이더맨이 리부트되면서 다시 고등학생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전투 경험이 많지 않은 10대 소년이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우위는 일단은 앤트맨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Hey, everyone. 미국에서 있었던 시사회 반응을 보면 스파이더맨의 분량이나 활약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이 이번에 어느 정도 제 몫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주자는 가장 처절한 격돌이 예상되는 블랙팬서 대 윈터 솔저입니다. 예고편에서도 블랙팬서와 윈터 솔저의 대결이 여러 번 등장하기도 했었고요.
블랙팬서가 11호에 연루된 이유가 다분히 윈터 솔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둘의 1대1 대면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윈터 솔저는 하이드라가 키워낸 전투의 달인이자 스파이, 암살자죠. 40개의 무술을 연마했다고 알려져 있는 캡틴에게도 전혀 밀리지 않는 1대1 대전 격투는 물론이고요. 캡틴의 풀파워 실드 공격을 정면으로 막아내는 막강한 왼손 기계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원작 설정상으로 윈터 솔저는 블랙 위도우 프로그램의 교관을 비롯해서 1대1 대전 격투에서는 절대 빠지지 않는 싸움의 달인이죠. 블랙팬서의 능력은 아직은 베일에 가려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원작상으로만 본다면 와칸다의 왕자인 블랙팬서는 어린 적부터 고도의 훈련으로 탁월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고대부터 전해오는 특별한 허브의 힘으로 인간을 뛰어넘는 힘과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캡틴의 방패와 같은 재질인 비브라늄으로 만든 블랙팬서의 강화 수트는 타이타늄으로 만들어진 아이언맨 수트보다 실질적으로 훨씬 단단하고 더 가벼운 최강의 수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고편에서도 쏟아지는 총알에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일단 윈터 솔저의 화려한 전투 기술에도 불구하고 전투력 자체가 칼과 총 같은 무기나 왼팔에만 집중되어 있는 만큼 비브라늄 수트를 입고 슈퍼파워를 자랑하는 블랙팬서가 좀 더 우세해 보입니다. 이번 대결은 어벤져스 최강의 파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도 신도 아닌 첨단 기술의 결정체 비전과 어벤져스 최강 파워 스칼렛 위치입니다. 코믹스 원작에서는 둘 다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엄청난 힘들을 발휘하는데요. 영화상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능력이 상당히 다운된 상태입니다. It's beautiful. The vibranium atoms aren't just compatible with the tissue cells, they're binding them. 비전은 비브라늄이 세포와 결합된 특별한 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리얼 스톤이라고 불리는 인피니티 스톤을 이마에 가지고 있죠. 여기서 나가는 광선만으로도 울트론을 파괴할 만큼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강력한 파워의 비행 능력, 파괴되지 않는 몸체까지. 비전은 11호 전체 캐릭터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Okay, what? 스칼렛 위치는 정신을 지배하는 능력에 에너지를 발산하고 물체를 움직이는 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트론과의 대결에서 그녀의 파워를 여실히 보여줬었는데요. 더욱이 지금은 어벤져스 본부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이후이기 때문에 그녀의 능력이 얼마나 더 강력해졌는지가 이 승부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렴풋이 스치는 예고편 장면으로만 봤을 때는 스칼렛 위치가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대결은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화부터 둘 사이의 애정관계에 비슷한 게 어렴풋이 보이기 때문인데요. 원작에서 이 두 캐릭터는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대결의 결과는 어쩌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This doesn't have to end in a fight, Tony. 드디어 대망의 피날레, 대장들의 격돌입니다. You just started a war. 아이언맨은 뭐니뭐니 해도 수트빨이죠. We need to be put in check. 이번 11호 아이언맨 수트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여러 곳에서 빛나는 불빛인데요. 이게 단순한 LED 불빛이 아니라 기존보다 더욱 소형화된 마이크로 아크 원자로라는 설이 있습니다. Sometimes I wish I could. Sometimes I want to punch you in your perfect teeth.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도 여러 아크 원자로를 사용하는 헐크버스터가 등장했었고요. 예고편에서 나온 아이언맨의 건틀릿을 보면 훨씬 작은 미니 아크 원자로가 등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여러 개의 아크 원자로를 사용하는 수트라면 그 파워도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고 할 수 있겠죠. 이에 비해서 캡틴은 시리즈가 거듭되더라도 능력이 거의 발전하지 않는 불행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Just slipped out. 그래도 캡틴의 장점을 꼽자면 뛰어난 운동신경과 반사신경, 초인적인 힘, 1대1 대전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무술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거리 전투가 가능한 공격형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근접전에 특화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캡틴과 아이언맨이 폐쇄된 공간에서 1대1 격투를 벌인다면 캡틴에게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된 공간에서 원거리 교전을 하게 된다면 아이언맨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팀 배틀 양상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전투력만 놓고 본다면 단연 아이언맨 팀의 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이언맨 팀의 멤버 4명이 방탄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타이타늄 알로이로 만들어진 아이언맨과 워머신, 비브라늄 수트의 블랙팬서, 비브라늄과 세포가 결합된 몸체의 비전까지. 이에 비해서 캡틴의 팀에는 화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탄 소재의 멤버가 전혀 없죠. 더불어 비행 능력을 가진 히어로도 아이언맨 팀이 3명, 캡틴 팀은 2명입니다. 그래서 아이언맨 팀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공중전이 가능한 화력 중심의 공격형 팀이고요. 이에 반해서 캡틴 팀은 근접전에 강한 1대1 대전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캡틴 팀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아이언맨 팀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팀워크인데요. 일단 제작진이 밝힌 대로 블랙팬서와 스파이더맨은 아이언맨 팀에 속해 있긴 하지만 중립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 am on the side of life. 비전 역시 그의 탄생 배경이 평화지향적이기 때문에 중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블랙 위도우는 예고편에서부터 토니 스타크의 입장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캡틴이나 호크아이와의 특별한 관계를 봤을 때 이들을 대적한다기보다는 중간에서 막으려 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립적이거나 아이언맨에게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팀 멤버들을 제외한다면 아이언맨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워머신만 남는 꼴이 보이는데요. 영화의 예고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워머신이 영화의 중반부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다고 가정하면 실질적으로 아이언맨 팀은 아이언맨 혼자 남는 원맨 팀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ou know I wouldn't do this if I had any other choice. But he's my friend. So was I. 과연 11호는 어느 쪽의 승리로 끝나게 될까요? 지금까지 캡틴을 응원하는 빨강도깨비였습니다.